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크리스 프룸이 재활을 끝내고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 프룸은 올해 첫 월드투어 레이스로 2021 UAE 투어에 참가하기로 했는데요. 크리스 프룸은 2019년 크리테리움 디 도피나에 참가했다가 타임 트라이얼 답사 라이딩 중에 큰 사고를 당해서 선수 생명을 마칠 뻔한 부상을 입었었죠. 그때 부상으로 대퇴골을 비롯한 수많은 골절, 폐점상을 입었었는데요. 어렵사리 재활에 성공해 2020년 복귀했지만 레이스에서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초에도 UAE 투어에 참가했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경기가 중단되었었죠. 그 이후 이네오스의 뚜르 드 프랑스 스쿼드에 참가하지 못하고 부엘타 에스파냐에서도 98위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프룸은 2020년 겨울 동안 새로 이적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의 훈련 캠프에 참가하는 대신에 미국 LA에 있는 레드불 애슬렛 퍼포먼스 센터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이 훈련기관에서 아이소키네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부상을 입은 오른쪽 근육에서 20%의 근육량 부족을 확인했습니다. 레드불 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한 크리스 프룸은 근육의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성공하고 자신이 최고의 상태에 다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프룸은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이클 선수입니다. 올해 36살의 크리스 프룸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과 3년 계약으로 한 시즌당 약 4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의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뚜르 드 프랑스 5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프룸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에서 라이딩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슈퍼스타가 없는 작은 팀에서 라이딩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랜드 투어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종이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크리스 프룸은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서 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 뚜르 드 프랑스 5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의 더 나은 경험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더 나은 영양식과 훈련 방식으로 30대 후반의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보다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올해 뚜르 드 프랑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파비오 야콥슨이 또 한 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8월에 열린 투어 오브 폴로냐의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윤보비스마의 딜런 그레벤과 접촉으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던 파비오 야콥슨이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며 다시 레이스를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파비오 야콥슨은 작년에 발생한 낙차사고로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때 부상으로 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코의 골절, 10개의 치아 손실, 위턱과 아래턱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최근 수술은 턱에 임플란트를 삽입하고 흉터를 재구성하는 수술이었고 파비오 야콥슨은 수술이 끝나고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수술 후에 작년 11월부터 자전거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파비오 야콥슨은 많은 선수들과 자전거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꾸준히 재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테크니크 퀵스텝의 선수인 마이클 모로코브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마이클 모로코브가 말하길 그는 지금 좋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레이스에서 다시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파비오 야콥스는 아직 레이스가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회복이 잘 된다면 2월 안에는 다시 훈련에 참가하고 한두 달 후에는 레이스에 다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비오 야콥슨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슈퍼떡 자세라 불리는 라이딩 스킬이 금지된다고 UCI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쾡이 자세라고도 많이 부르죠. 프로 경기에서 내리막길을 달릴 때 많은 선수가 이 자세를 사용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는 심증은 있죠. UCI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 경기 중에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들의 반응은 이랬죠.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프로 선수들 모두 자기 목숨 걸고 스스로 나와서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쓸데없는 제약을 건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수정된 UCI 규정을 발표했는데 또 한 번 논란거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에어로바 자세 역시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는 선수들이 타임 트라이얼 모드로 달릴 때 주로 사용하는 에어로 자세 역시 금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라이더는 반드시 스탠다드 포지션을 준수해야 되고 자전거의 탑튜브에 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팔뚝을 핸들바에 지지하는 행위는 타임 트라이얼 경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이게 주니어 선수나 동호회 라이더들이 따라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 등급에서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자전거 경기가 안전해지는 대신 느려지고 재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피디스의 스프린터 엘리아 비비아니가 트레이닝 캠프에 복귀합니다. 엘리아 비비아니는 지난달 훈련 중에 심장 박동의 변화를 느껴 3주간 훈련을 쉬었고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분당 140에서 150bpm으로 뛰던 심장이 갑자기 220으로 뛰면서 20초간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증상으로 깜짝 놀란 엘리아 비비아니는 곧바로 팀 닥터에게 연락했고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 심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엘리아 비비아니는 인스타그램에 동료들과 다시 훈련에 복귀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엘리아 비비아니는 2021 UAE 투어와 티레노 아드리아티코, 기타 클래식에 계획대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9년 은퇴했던 스티븐 커밍스가 이네오스에 합류합니다.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우승 2번과 부엘타 에스파냐 스테이지 우승 1번, 기타 다양한 시합에서 우승했던 스티븐 커밍스는 BMC 레이싱과 디멘션 데이터, 팀 스카이를 지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2020년에는 TV에 나와서 스포츠 코멘터리도 하고 학위를 따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가 레이싱을 그만두었을 땐 정확히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었고 새로운 시도도 몇 가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할수록 내가 사이클을 좋아하고 사이클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티븐 커밍스는 이네오스의 개발부 감독으로 젊은 라이더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이네오스의 레이스에서 코치로 활약도 할 것입니다. 은퇴한 선수로서 좋은 테크트리를 보여주는 스티븐 커밍스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런던에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영국 본사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는 4시간이 지난 후에 진압되었는데요. 화재는 저녁 6시 38분에 발생했으며 그날 10시 25분에 진압되었다고 런던 소방청이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으나 절망스럽게도 화재는 우리 사무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사업 분야에 단기적 변화가 있겠지만 다행히 창고에 불이 나진 않았고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업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과 자전거가 안 다쳤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화재는 스페셜라이즈드가 겪은 두 번째 불행입니다. 예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글로벌 센터 건물에 도둑이 침입해서 16만 달러어치의 직원들 자전거와 전시용 자전거들을 도난당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